한 할머니가 청소 아주머니로 사무실에 고용되어 모욕을 당했지만 변호사의 방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고 충격에 휩싸였다. 병원 복도는 알코올과 소독약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해질 무렵에 희미한 빛이 한쪽 침상에 누워있는 선자 순자의 얼굴을 비췄다. 21세의 그녀는 땀으로 범벅된 얼굴로 침대 시트를 움켜쥐고 산고의 고통에 신음했다. 주변에서는 간호사들이 형식적으로 내뱉는 격려의 말들이 그녀의 귓가를 스치고 있었다. 한 번 더 힘줘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하지만 선자는 간호사들의 말을 듣는 것조차 벅찼다. 몸은 한계에 도달했고 고통의 나락에서 그녀를 끌어내릴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몇 시간이 지나 마침내 아기가 세상에 나왔다. 간호사가 갓 태어난 아이를 안아 올렸을 때 선자는 눈꺼풀이 무겁게 감기기 직전 아이의 얼굴을 스치듯 보았다. 아이는 너무 작고 연약했지만 그 작은 눈 속에는 살아있는 불꽃이 어렴풋이 빛나고 있었다. 그러나 기쁨은 찰나였다. 아기는 곧바로 신생아실로 옮겨졌고 간호사는 상황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선자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할 수 있는 것은 침대에 누워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며칠 후 선자는 병원 복도의 차가운 벤치에 홀로 앉아 있었다. 아이의 상태를 알려줄 의사를 기다리며 초조하게 손을 꼬고 있던 그녀 앞에 한 남자가 다가왔다. 중년의 의사였지만 그의 표정은 공감이나 위로의 흔적조차 없었다. 유감입니다. 아이가 끝내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 너무나 무심했다. 마치 기다리던 버스를 놓친 사실을 전하듯 차갑고 건조했다. 그는 봉투를 건네며 덧붙였다. 이건 아이의 이름표입니다. 간호사가 만들어둔 겁니다. 아기 이름은 민재라고 적혀 있네요. 선자는 손을 떨며 1000조각을 받았다. 민재라는 두 글자가 정성스럽게 수놓아져 있었다. 그게 전부였다. 선자는 아이의 시신을 확인하지도 못한 채 병원을 떠나야 했다. 어딘가 부당하고 의심스러웠지만 그녀는 너무 지쳐 있었다. 수십 년 후 서울 변두리 68세의 선자는 낡은 집 안에서 바닥을 쓸고 있었다. 허리가 굽은 그녀는 가사 도우미로 일을 하며 연명하고 있었다. 그날도 하루 종일 일한 후 집주인이 내민 마지막 한마디가 그녀의 귀를 때렸다. 선자 씨, 죄송해요. 이제 당신을 고용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요즘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집주인은 미안한 척했지만 선자의 삶에 이런 상황은 익숙했다. 알겠습니다. 이해해요.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밤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선자는 식탁 위에 쌓인 공과금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더 안정적인 직장이 필요했다. 그러다 동네 빵집 게시판에 붙어있는 구인 광고를 발견했다. 중심가 사무실, 청소부 모집, 평균 임금 이상 지급. 선자는 잠시 망설였다. 중심가, 그곳은 그녀의 세계와 너무나도 달라 보였다. 하지만 굶주림은 그녀를 망설일 여유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다음 날 선자는 광고 속 주소를 찾아갔다. 거대한 빌딩이 그녀를 맞이했다. 반짝이는 유리창과 현대적인 외관은 선자의 누추한 옷차림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었다. 사무실로 들어선 그녀는 관리자로 보이는 여성이 서류를 건네며 냉담한 태도로 말했다. 5층 복도부터 청소하세요. 중요한 사람들 방해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조심해요. 여기는 당신 월급으로는 절대 감당 못할 비싼 것들로 가득하니까. 선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걸레와 청소도구를 들고 복도로 향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지만 아무도 그녀를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그들은 그녀를 공기처럼 무시했다. 그날 밤 선자는 한 방에 들어갔다. 한 변호사의 개인 사무실이었다. 벽에는 사진이 걸려 있었는데 그 사진 속 어린 소녀는 그녀 자신이었다. 말도 안 돼.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사진 아래에는 작은 글씨가 있었다. 아버지에게 사랑을 담아 민재. 선자는 심장이 멈춘 것 같았다. 문이 열리며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민재의 목소리는 고요했던 사무실을 단칼에 가르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순자는 본능적으로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심장이 두근거렸고 숨이 가빠왔다. 그녀는 한동안 멍하니 걸린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곳에 있는 소녀가 자신이라는 사실은 분명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도 이런 화려하고 권위적인 공간에 이 사진이 걸려 있는 걸까? 저는 단지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손댈 생각은 없었어요. 민재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를 귀에 깊게 살폈다. 그는 문을 닫고 천천히 사진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저 사진 말입니까? 그의 시선은 사진으로 고정되었다. 그걸 알고 있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의심으로 가득 찼지만 적대적이진 않았다. 오히려 미묘한 호기심이 깔려 있었다. 순자는 마치 숨이 막히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는 속을 들여다보는 듯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고 그녀는 도망치고 싶은 충동을 억눌러야 했다. 네, 그녀는 겨우 목소리를 짜냈다. 그 소녀는 저입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다. 민재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녀의 말은 그의 머릿속에 벼락처럼 내리쳤다. 당신이라고요? 그의 목소리엔 믿을 수 없다는 기색이 묻어 있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저 사진은 우리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 말에 순자의 무릎이 풀리는 듯했다. 당신 아버지의 것이라고요? 그녀는 숨을 죽인 채 물었다. 민재는 이마를 찌푸렸다. 그의 눈은 여전히 사진에 고정되어 있었다. 아버지는 항상 이 사진을 간직하셨습니다. 어린 시절의 중요한 추억이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어디서 얻으셨는지는 절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말을 멈췄고 짧은 숨을 내쉬었다.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제가 간직했죠. 단지 기억으로요. 순자는 온몸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그녀는 손을 가슴에 얹고 숨을 고르려 했지만 상황의 무게가 그녀를 짓눌렀다. 그런데 그 이름은요? 그녀는 간신히 말을 이어갔다. 사진에 적힌 이름, 민재. 그제야 민재의 시선이 그녀에게 돌아왔다. 그의 눈빛은 매서웠지만 그 속엔 뭔가 흔들리는 기운이 있었다. 제 이름입니다. 제 아버지가 지어주셨죠. 우리 집안의 전통입니다. 할아버지도 민재라는 이름을 쓰셨습니다. 왜 물으십니까? 순자는 뒷걸음질치며 두 손을 맞잡았다. 모든 것을 밝힐 순간은 아니었다. 너무 빨랐다. 하지만 이 모든 우연이 그녀를 더 괴롭혔다.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녀는 애써 태연한 척 말했다. 단지 제 아들의 이름이 그랬을 뿐이에요. 민재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그는 그녀를 꿰뚫어 보려는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문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그를 방해했다. 민재 변호사님, 5분 뒤 회의가 시작됩니다. 그는 문 쪽을 힐끗 보더니 다시 순자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처음보다 훨씬 냉랭했다. 그 사진에서 떨어져 계십시오. 그리고 제 허락 없이 다른 것엔 손대지 마십시오. 순자는 머리를 끄덕이며 빠르게 자리를 떠났다. 그녀는 차분하려고 했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흔들리고 있었다. 사무실 문을 나서는 순간 가슴에 내려앉은 무거운 감정이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다. 그날 밤 순자의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녀는 낡은 금속 상자에서 1000조각을 꺼냈다. 민재라고 수놓아진 작은 조각이었다. 그녀는 그것을 손가락으로 매만지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정말 가능한 일일까?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인지 아니면 운명의 실마리인지 알아내기 위해 그녀는 민재와 그의 과거를 더 파헤쳐야 했다. 민재는 자신의 집무실 가죽 의자에 몸을 기댄 채 초조하게 팔걸이를 두드리고 있었다. 방금 전 순자와 나눈 대화가 그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평범해 보이는 여성이었지만 그녀의 표정과 사진에 대한 반응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는 무언가를 담고 있었다. 그 사진을 두고 그녀가 보여준 떨림은 결코 우연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는 인터폰 버튼을 눌렀다. 조 과장님, 이 이름에 대해 알아봐 주세요. 그는 종이에 적힌 이름을 넘겼다. 순자 씨입니다. 가능한 한 빨리 정보를 가져오세요. 다음 날 아침 민재는 조 과장에게서 자료를 건네받았다. 얇은 파일 속 정보는 순자의 삶이 단순히 고된 것 이상의 비극을 담고 있음을 암시했다. 그녀는 과거에 남편을 잃고 오랜 세월을 홀로 살아왔으며 어린 시절 하나뿐인 아들을 잃었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그 아이의 이름은 민재였다. 민재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이름의 일치, 그리고 사진에 대한 그녀의 반응이 그의 마음속에 의문을 더욱 키웠다.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더 깊은 진실이 숨어 있는 것일까? 사무실 복도 순자가 출근해 복도를 정리하고 있을 때 민재가 그녀를 불렀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목적이 담겨 있었다. 순자 씨, 그가 말했다.
제 방으로 들어오세요. 얘기할 게 있습니다. 순자는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그의 뒤를 따랐다. 민재는 문을 닫고 곧장 본론으로 들어갔다. 솔직히 말씀해 주시죠. 왜 여기에 계신 겁니까? 순자는 그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한 듯 잠시 멈칫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저는 단지 일을 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리며 말을 이었다. 사진을 보고 그렇게 반응했으면서, 그리고 당신의 아들이 민재라는 이름을 가졌다는 사실까지 단순히 우연이라고 믿으라는 겁니까? 순자는 얼굴이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맡은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사진이 여기에 있다는 사실은 저도 몰랐어요. 민재는 한 걸음 더 다가갔다. 그의 눈은 날카로웠지만 그 속에 감춰진 혼란이 보였다. 그렇다면 한 가지 묻죠. 어떻게 당신이 그 사진 속 소녀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순자는 그의 질문에 답할 수 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옷자락을 쥐고 그를 응시했다가 고개를 떨구었다. 그녀는 결국 아무 말 없이 방을 나섰다. 방에 홀로 남겨진 민재는 혼란스러웠다. 순자의 표정과 말투, 그리고 자신조차 이해할 수 없는 낯선 연결점들이 그를 어지럽혔다. 사진을 다시 바라보며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와 가족의 이야기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무엇이 이 모든 것을 연결하는 고리일까? 그날 밤 민재는 잠들지 못했다. 순자가 사진 앞에서 보였던 표정, 그리고 저예요 라고 말했을 때의 떨림이 그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녀의 말이 거짓이라기엔 그 눈빛이 너무도 진실했다. 민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그 사진의 기원을 떠올렸다. 왜 아버지는 아무런 설명 없이 그 사진을 보관했을까? 그것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었다. 날이 밝자 민재는 결심했다. 답을 찾아야만 했다. 그가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어머니 쪽의 유일한 생존 가족, 이모인 혜정이었다. 혜정은 멀리 떨어진 요양원에서 살고 있었고 민재는 몇 년 동안 그녀를 찾아본 적이 없었다. 혜정을 찾아간 민재가 요양원에 도착했을 때 혜정은 작은 방 안의 낡은 안락 의자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은빛으로 빛나는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그녀는 조용히 독서에 몰두하고 있었지만 그가 들어오자 살짝 미소를 지었다. 민재구나. 웬일로 여기까지 왔니? 혜정은 책을 덮으며 반가움을 표시했다. 그러나 민재의 굳어진 표정을 보자 그녀의 얼굴도 점점 굳어졌다. 이모, 아버지에 대해 물어볼 게 있어요. 민재는 돌려 말하지 않았다. 혜정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다. 어떤 걸 알고 싶으니? 민재는 잠시 망설였다. 그러나 결국 질문을 꺼냈다. 사진 말이에요. 어린 소녀가 담긴 사진을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죠. 그 사진에 대해 아시는 게 있으세요? 혜정은 눈에 띄게 긴장했다. 그녀는 안경을 벗고 무릎 위에 내려놓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 사진이구나.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네 아버지는 그 사진을 항상 중요하게 여겼어. 하지만 어디서 온 건지, 왜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지는 절대 말하지 않았단다. 민재는 답답한 마음에 물었다. 그냥 사진일 리 없잖아요. 이모, 아버지가 무슨 결정을 했다고 말씀하셨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혜정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한 번 이런 말을 하신 적 있어. 병원에서 젊은 여자를 도와야 했다고.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한 여자였대.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묻지 못했지만 네 아버지는 그 결정을 평생 마음에 담고 계셨지. 아버지의 일터였던 병원. 민재는 숨을 고르며 물었다. 병원이요? 아버지가 병원과 어떤 관계가 있었죠? 내 아버지는 그 병원에서 법률 자문을 맡았단다. 특히 산부인과 관련된 일이 많았지. 입양 절차와 관련된 민감한 문제도 처리하셨고. 입양, 그 단어가 민재의 머릿속에 맴돌았다. 그는 더 이상 질문을 하지 못했다. 감당할 수 없는 무언가가 그의 마음을 짓누르는 것 같았다. 사무실로 돌아온 민재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지만 업무는 손에 잡히지 않았다. 그는 사진 앞에 서서 천천히 손가락으로 액자틀을 쓸었다. 모든 단서가 그 사진에 얽혀 있는 것 같았다.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자신의 과거, 그리고 가족의 이야기가 단순한 추억이 아닌 감춰진 진실로 가득 차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한낮의 태양이 내리쬐는 가운데 순자는 낡은 버스를 내려 도시의 외곽에 위치한 기록 보관소로 향했다. 그녀의 손에는 오래된 서류 몇 장과 낡은 공책이 들려 있었다. 그 공책에는 그녀가 지난 며칠 동안 떠올린 단서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순자는 결심했다.
자신이 수십 년 동안 품어온 의문, 병원에서 벌어진 일의 진실을 밝혀내야 했다. 반면 민재는 차를 세우고 기록 보관소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어젯밤 그는 이모 혜정이 남긴 단서를 곱씹으며 병원 관련 서류들을 정리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록이 불완전했고 의문점은 더욱 늘어났다. 답을 얻기 위해 그는 이곳을 찾아왔다. 기록 보관소 좁고 오래된 복도에서 순자는 서류가 빼곡히 담긴 상자들을 훑으며 조심스럽게 자료를 찾고 있었다. 그녀는 몇 가지 오래된 서류를 꺼내 들고 집중하던 중 발소리가 복도를 울리는 것을 들었다.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그녀의 시선이 민재와 마주쳤다. 민재는 그녀를 발견하고 잠시 멈춰 섰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의심이 교차했다. 그는 몇 초간 멍하니 서 있다가 천천히 그녀 쪽으로 걸어왔다. 순자 씨?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담겨 있었다. 여기서 뭘 하고 계십니까? 순자는 놀라움을 감추기 위해 애썼지만 그녀의 손이 떨리는 것을 민재는 놓치지 않았다. 그냥 자료를 찾고 있어요. 그녀는 말하며 서둘러 들고 있던 서류를 닫았다. 민재의 눈이 그녀가 들고 있는 파일의 병원 로고에 멈췄다. 그의 표정은 점점 더 단호해졌다. 병원 자료를 찾으시는군요.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왜 그렇게 집착하시는 겁니까? 뭔가 숨기고 계신 건 아니겠죠? 순자는 마음을 가다듬고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저야말로 묻고 싶네요, 민재 변호사님. 왜 이곳에 오신 건가요? 민재는 짧은 웃음을 내뱉었다. 그 웃음 속에는 혼란과 짜증이 섞여 있었다. 설마 제가 뭘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자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제가 보기엔 당신도 자신이 뭘 찾고 있는지 모르고 계신 것 같네요. 그게 당신을 이렇게 불안하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녀의 말에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 어딘가에서 그녀의 말이 정확히 그의 상태를 짚었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진실의 문턱 두 사람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던 순간 보관소 직원이 서류를 들고 복도로 들어섰다. 김 변호사님, 요청하신 자료입니다. 민재는 직원에게서 파일을 건네받아 서둘러 페이지를 넘겼다. 몇 장을 넘긴 뒤 그는 손을 멈췄다. 그의 얼굴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굳어 있었다. 이게 말도 안 돼. 그가 낮게 중얼거렸다. 순자는 그의 반응에 이끌려 다가섰다. 뭔데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재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페이지를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그 서류는 오래된 병원 기록이었고 담당 변호사란에 그의 아버지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 아래에는 생모 이름이 명확히 적혀 있었다. 순자는 서류를 본 순간 말을 잃었다. 그녀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이미 눈가가 촉촉해지고 있었다. 민재는 그녀를 바라보며 혼란스러워했다. 정말 당신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처럼 들렸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들은 서류를 사이에 두고 서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자신들이 믿고 있던 세계가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민재는 이제 순자를 단순한 청소부로 볼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인생에 얽힌 중요한 조각임이 분명했다. 기록 보관소의 정막은 두 사람을 짓눌렀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병원 기록을 붙잡고 있었고 민재는 여전히 그 페이지를 내려다보며 침묵했다. 페이지에 적힌 글자들은 너무도 분명했지만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이건 말이 안 돼요. 민재가 낮게 중얼거렸다. 아버지가 당신과 관련이 있다는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순자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는 지금이야말로 이야기를 꺼낼 순간임을 직감했다. 아무리 아프더라도 이 진실을 말해야만 했다. 그녀는 기록을 옆에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의자를 끌어 민재에게 앉으라고 손짓했다. 이제 제 이야기를 들으셔야 할 것 같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재는 잠시 망설였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뭔가 진지한 결단을 읽었다. 그는 의자에 앉았고 두 팔을 교차하며 방어적인 자세를 취했다. 순자는 입을 열었다. 그녀의 말은 천천히 그러나 깊게 울려 퍼졌다. 저는 21살 때 아이를 가졌습니다. 모든 게 힘들었죠. 가족은 저를 외면했고 아이의 아버지는 책임을 지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제 희망이었어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가방에서 낡은 천 조각을 꺼냈다. 그 아이를 위해 만들었죠. 그의 이름은 민재였습니다.
당신과 같은 이름이죠. 민재는 천 조각을 바라보았다. 수십 년 동안 간직된 그 작은 물건에서 무언가 묵직한 감정이 느껴졌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순자는 이어서 말했다. 아이를 낳는 과정은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들은 말은 더 고통스러웠죠. 아이가 죽었다고 했습니다. 시신도 보여주지 않았고 저는 그냥 쫓겨나듯 병원을 떠나야 했어요. 마치 그 아이의 존재 자체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늘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죠. 그리고 그 사진을 당신 사무실에서 봤을 때 제 삶에서 잃어버린 조각이 제 앞에 나타난 것 같았습니다. 민재는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녀의 말은 단순히 감정적이지 않았다. 그녀가 말하는 모든 단어는 사실처럼 들렸다. 그렇다면 당신은 제가 그 아이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민재는 겨우 말을 꺼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저도 확실하지는 않아요. 순자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조각들이 맞아떨어지고 있어요. 저는 그게 진실일지도 모른다고 느끼고 있어요. 민재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아버지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고요. 저한테는 항상 훌륭한 분이었어요. 민재 씨, 순자는 진지하게 말했다. 당신 아버지는 어쩌면 옳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제 삶을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당신의 삶 역시 진실로부터 멀어졌을지 모릅니다. 민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저으며 방을 나갔다. 순자는 남겨진 테이블 위에서 천 조각을 손에 꼭 쥐었다. 고요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처음으로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이 진실은 너무나 아프고 무거웠다. 민재는 요양원으로 향하는 길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자동차 엔진 소리만 귓가를 스쳤고 순자가 했던 말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그녀가 말한 진실이 무엇이든 민재는 그것이 자신의 아버지와 얽혀 있다는 사실이 두려웠다. 혜정 이모는 그의 아버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 중 하나였다. 더는 불확실한 대답으로 버틸 수 없었다. 요양원에 도착했을 때 한 간호사가 그를 안내했다. 익숙한 복도를 지나 작은 방문 앞에 섰다. 방문을 열자 창가에 앉아있던 혜정 이모가 고개를 돌렸다. 그녀는 정원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지만 민재를 보자마자 미소를 지었다. 어머, 민재구나. 무슨 일이니? 며칠 전에 본 것 같은데 벌써 또 오다니. 하지만 민재의 굳은 표정을 보고 그녀의 미소는 서서히 사라졌다. 무슨 일 있니, 민재? 그녀가 안경을 고쳤으며 물었다. 민재는 가방에서 병원 기록을 꺼내 테이블에 놓았다. 이모, 아버지에 대해 알고 싶어요. 이번엔 모든 것을요. 혜정은 기록을 바라보며 눈을 가늘게 떴다. 그녀는 손을 내밀어 문서를 잡으려 했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건 어디서 난 거니? 그녀는 낮게 물었다. 그게 중요한가요? 민재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제가 알아야 할 건 아버지가 그 병원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고 순자라는 여인과 무슨 연관이 있었는지입니다. 혜정은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시선은 문서 위를 맴돌았고 그녀의 숨소리가 무거워졌다. 네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단다, 민재. 하지만 때로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결정을 너무 쉽게 내렸어. 그게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지. 어떤 결정이요? 민재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조급함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입양이란 이름 아래에서 무언가가 벌어진 건가요? 혜정은 고개를 떨구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 젊은 여인, 순자라는 이름이었나? 네 아버지는 그녀를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 당시 그녀는 너무 어리고 가난했지. 가족도 아이의 아버지도 그녀를 외면했으니까 네 아버지는 그 아이가 더 나은 환경에서 자라야 한다고 믿었어.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었죠. 그녀의 허락도 없이 아이를 데려간 거라면. 민재는 화를 참으려 애쓰며 소리쳤다. 그 아이는 순자의 아들이었어요. 그걸 아버지가 몰랐을 리 없잖아요. 혜정은 눈을 감고 고개를 저었다. 나는 모든 걸 알지 못해. 네 아버지는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지 않았어.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 그는 그 사진을 항상 간직했지. 아마 그것이 그가 떠안은 죄책감의 증거였을 거야. 민재는 머리를 감싸며 의자에 기댔다. 그의 심장은 갈수록 무거워졌고 머리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그럼 이모는 다른 증거를 알고 계세요? 아버지가 남긴 기록 같은 것 말이에요. 혜정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네 아버지의 집무실에 오래된 상자가 있을 거야.
네 어머니가 그 상자를 열지 못하게 했지. 그 안에 모든 비밀이 있을지도 몰라. 민재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감사합니다, 이모. 더 알아봐야겠어요. 혜정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민재가 문을 닫고 나가자 그녀는 중얼거렸다. 이제 네가 진실을 마주할 차례구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 운전대 위로 떨어지는 민재의 손은 힘이 없었다. 그는 아버지가 남긴 진실과 마주해야 한다는 걸 알았다. 그러나 그 진실이 얼마나 아플지 감히 예상할 수 없었다. 김지아의 오래된 집은 무거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민재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이 집에 발을 들이는 것을 꺼려했다. 낡고 방치된 공간은 그에게 과거의 불편한 기억들만 떠올리게 했다. 그러나 혜정 이모가 말한 진실의 단서를 찾기 위해서는 이곳을 다시 찾아야 했다. 아버지의 서재는 먼지와 시간이 쌓인 채 정지된 공간처럼 보였다. 책장 위엔 오래된 책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한쪽 구석에 낡은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다. 상자는 어두운 갈색에 녹슨 금속으로 마감된 고풍스러운 디자인이었다. 민재는 상자 앞에 무릎을 꿇었다. 손으로 잠시 만지작거리며 망설였지만 곧 공구 상자에서 찾아낸 드라이버로 녹슨 자물쇠를 비틀어 열었다. 자물쇠가 풀리는 순간 그의 심장은 격렬히 뛰기 시작했다. 상자 안에는 문서와 편지, 사진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아버지는 이 상자를 단순히 물건을 보관하는 용도로 쓰지 않았음이 분명했다. 이것은 분명 숨기고 싶은 기억들을 담아둔 곳이었다. 숨겨진 진실. 민재는 상자 안의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다. 그것은 병원 이사장들과 아버지가 주고받은 서신들이었다. 내용은 표면적으로는 법률 상담에 관한 것이었지만 문장들 사이에 감춰진 뉘앙스는 그보다 더 어두운 것을 암시했다. 재정이 어려운 미혼모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 프로그램, 적절한 가정으로의 배치 완료, 그리고 한 문장, 순자 사례, 민감한 상황 성공적으로 처리됨. 민재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소녀가 웃고 있었다. 사진 속 얼굴은 민재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바로 순자였다. 입양 서류 상자 맨 아래에는 오래된 입양 기록 한 장이 놓여 있었다. 민재라는 이름과 함께 그의 생년월일이 적혀 있었다. 그러나 부모 이름은 지워져 있었다. 민재는 서류를 읽으며 숨을 멈췄다. 기록은 명백했다. 그의 아버지가 한 부유한 가정에 그를 입양시키려 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도중에 그 가정이 입양을 포기했고 아버지가 그를 직접 양육하게 된 것이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내가 순자의 아들이라고? 감정의 소용돌이 민재는 상자 속 서류를 덮으며 벽에 기대어 앉았다. 그는 혼란스러웠다. 자신이 평생 믿어온 가정과 정체성이 순식간에 흔들리고 있었다. 분노, 슬픔 그리고 실망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겠어.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그는 상자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를 골라내어 파일에 넣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순자를 만나야 했다. 변호사도 아들로서도 아닌 진실을 찾고 싶은 한 사람으로서. 순자는 작은 부엌 테이블에 앉아 손에 든 1000 조각을 바라보고 있었다. 민재라는 이름이 정성스럽게 수놓아진 이 조각은 그녀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물건이었다. 때로는 이것만이 그녀가 버틸 수 있는 이유처럼 느껴졌다. 기록 보관소에서의 충격적인 발견 이후 그녀는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갔음을 느꼈지만 그것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는 알 수 없었다. 갑작스러운 문 두드리는 소리가 그녀의 혼란을 깼다. 문을 열자 민재가 문 앞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복잡한 감정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분노와 혼란, 그리고 어딘가 깊은 상처가 그 안에 뒤섞여 있었다. 그는 팔에 두툼한 서류철을 끼고 있었고 눈은 그녀를 정확히 바라보고 있었다.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순자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그를 집 안으로 들였다. 민재는 작은 아파트를 둘러보았다. 방 안은 단출하고 오래된 물건들로 채워져 있었다. 그는 가만히 테이블 앞에 앉으며 그곳의 소박함에 어딘가 죄책감이 스쳤다. 민재는 서류철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펼쳤다. 여러 장의 문서와 사진들이 테이블을 채웠다. 그는 한 페이지를 가리키며 입을 열었다. 여기 있습니다. 당신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당신 아이와 관련된 일을 했습니다. 순자는 문서를 들여다보며 손을 떨었다. 그녀는 그중 입양 기록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그 종이에 적힌 단어들이 그녀의 눈에 강렬하게 다가왔다. 이게 정말... 그녀는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민재는 팔짱을 끼며 차가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저는요? 이건 제게 무슨 의미입니까? 제가 당신이 잃어버린 그 아이라고요? 그렇다면 제 삶은 뭐가 되는 겁니까?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맺혀 있었다.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모든 것이 너무 맞아떨어져요. 민재는 깊게 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다. 제 아버지는 저를 키웠습니다. 제가 아는 그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건가요? 순자는 천 조각을 손에 쥐고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민재에게 내밀며 말했다. 이걸 만들었어요. 당신을 위해서. 병원에서 내내 당신을 기다리며 아무것도 줄 수 없어서 이걸 만들었죠. 제가 가진 유일한 기억입니다. 민재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받아들었다. 그 천 조각은 작고 낡았지만 그것이 담고 있는 감정은 너무도 컸다. 그는 그것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매만졌다. 전 모르겠어요. 그는 낮게 말했다. 제가 뭘 느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이건 너무... 저도 몰라요. 순자가 말을 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이건 우리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문제예요. 민재는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순자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자신과 닮은 무언가를 찾으려는 듯했다. 그제야 그는 조금씩 무언가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그는 천 조각을 단단히 쥐고 일어섰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알아요. 문이 닫히고 순자는 홀로 남았다. 그녀는 처음으로 이 수십 년간의 공허함이 채워질 가능성을 느꼈다. 그러나 그 길은 여전히 멀고도 험난해 보였다. 다음 날 민재는 다시 순자의 집을 찾았다. 전날의 어색한 긴장감은 사라졌고 이번에는 확실한 목적과 결단이 그의 얼굴에 드러나 있었다. 문이 열리자 순자가 나타났다. 그녀는 어제와 똑같이 수수한 차림이었지만 눈빛에는 무언가 조심스러운 기대가 비쳤다. 다시 오셨네요. 그녀가 말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 조각을 손에 꼭 쥔 채로 문 안으로 들어섰다. 제가 아버지가 한 일을 바꿀 수는 없겠죠. 그는 말문을 열었다. 하지만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이 진실을 마주할 자격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자는 그의 결연한 태도에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병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는 말했다. 아버지의 문서에서 나온 이름, 병원 원장이었던 원일이라는 사람. 그가 아직 살아있다면 모든 답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원일 원장과의 대면 민재는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 원일의 주소를 알아냈다. 그는 이제 은퇴해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저택에 살고 있었다. 순자와 함께 그곳을 찾아갔을 때 원일의 가정부가 그들을 맞이 못해 문 안으로 들였다. 넓은 응접실 한가운데 원일이 앉아 있었다. 나이는 들어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예리했고 권위감이 느껴졌다. 민재가 그의 앞에 서자 원일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김 변호사 아닌가? 우진의 아들이군. 네, 민재는 짧게 대답하며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우리는 제 아버지가 병원에서 했던 일에 대해 얘기하러 왔습니다. 이 여성 순자 씨와 관련된 일입니다. 원일은 이름이 나오자마자 살짝 몸을 굳혔다. 그는 순자를 한번 스쳐보더니 시선을 테이블 위 서류로 옮겼다. 오래된 일이다. 그가 마침내 말했다. 지금 와서 그게 왜 중요한가? 민재는 테이블을 손으로 밀어붙이며 날카롭게 대꾸했다. 중요한 이유는 제 인생과 이분의 삶이 그 일 때문에 산산조각이 났기 때문입니다. 원일은 한숨을 쉬며 무겁게 몸을 기대었다. 네 아버지는 나쁜 의도로 그런 일을 한 게 아니었다. 그는 종종 너무 이상적인 선택을 하곤 했지. 그때도 마찬가지였다. 순자는 이때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강했다. 그는 제 아이가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를 속였어요. 당신도 그걸 알고 있었나요? 원일은 그녀를 정면으로 바라보지 못했다. 대신 그는 고개를 돌리며 중얼거리듯 대답했다. 그렇게 하라고 지시받았어. 네 상황은 너무 어려웠고 우진은 그 아이가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다고 믿었다. 처음에는 입양 가정으로 보내려 했지만 일이 틀어져서 그래서 그가 직접 아이를 키운 건가요? 민재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맞다. 원일이 조용히 대답했다. 그는 네가 좋은 아버지를 만날 운명이었다고 생각했을 거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네 친어머니가 겪은 고통은
우진도 항상 마음에 남아 있었을 거다. 더 큰 진실의 폭로 원일은 이어서 더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다. 하지만 이 사건은 네 아버지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병원 전체, 아니 의료계와 법조계 일부가 얽혀 있었다. 많은 젊은 어머니들이 자녀를 잃었고 그 아이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 순자는 그의 말을 들으며 손으로 입을 가렸다. 그녀의 고통이 자신의 것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무겁게 다가왔다. 이걸 묻고 끝낼 생각이 아닙니다. 민재는 단호히 말했다. 이제 모든 것을 세상에 밝힐 겁니다. 원일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게 네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정의라면 막지 않겠다. 차 안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 안의 공기는 무거웠다. 민재가 입을 열었다. 당신이 옳았어요. 제 아버지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해야겠어요. 순자는 그의 손등에 조심스레 손을 올렸다. 그 시작은 당신이 진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함께 해결할 거예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봤다. 이제 그는 진실을 향한 긴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 민재의 사무실은 마치 전쟁터 같았다. 책상 위에 펼쳐진 문서와 메모들, 그리고 오래된 신문 기사들이 그의 주변을 어지럽히고 있었다. 컴퓨터 화면에서는 민재가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리며 정보를 검색하고 있었고, 순자는 조용히 그의 옆에서 오래된 편지 한 장을 읽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에요. 민재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다. 그들은 병원을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움직였어요. 입양을 가장해 어머니들에게서 아이들을 빼앗았죠. 제 아버지는 단지 법률적인 허점을 메운 도구였던 거고, 순자는 손에 든 편지를 내려다보며 힘없이 중얼거렸다. 그렇다면 나 같은 엄마가 얼마나 더 있었을까요? 민재는 타이핑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봤다. 그의 표정은 단호했지만 눈빛 속에는 죄책감이 섞여 있었다. 우리가 그 답을 찾아야 해요. 그리고 모두가 이 사실을 알게 해야 합니다. 폭로 준비, 그는 곧 신뢰할 수 있는 기자에게 연락을 했다. 오랜 지인인 기자는 그의 이야기를 듣고 이 사건의 무게를 바로 이해했다. 민재, 이건 보통 일이 아니야. 기자가 말했다. 이 정도 규모라면 공개하는 순간 엄청난 반발이 있을 거야. 준비됐어?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어떤 반발이 있더라도 상관없어요. 진실을 밝힐 때가 됐습니다. 순자도 인터뷰에 참여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울먹이면서도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단지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수많은 어머니들이 같은 아픔을 겪었을 겁니다. 저는 그들을 위해 말할 거예요. 위협의 그림자, 그러나 이야기가 공개되기 전부터 위험의 신호가 다가오기 시작했다. 그날 밤 민재는 익명의 전화를 받았다. 김 변호사, 그만둬. 더 깊이 파고들면 너만 다칠 거야. 그는 전화를 끊고도 불안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순자의 낡은 자동차가 심하게 훼손된 채 발견되었다. 차 옆면에는 붉은 페인트로 꺼져라라는 단어가 크게 그려져 있었다. 이건 협박이에요. 순자가 목소리를 떨며 말했다. 민재는 그녀를 진정시키며 대답했다. 우리를 겁주려는 거예요. 하지만 멈추지 않을 겁니다. 폭로의 순간 며칠 후 기사와 인터뷰가 동시에 공개되었다. 순자는 방송 카메라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갔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다. 저는 제 아이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히고 싶어요. 다른 어머니들이 같은 아픔을 겪지 않도록. 민재도 인터뷰에 함께했다. 그는 아버지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진실을 바로잡으려는 자신의 결심을 밝혔다. 아버지는 저에게 좋은 아버지였지만 그가 했던 일은 옳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를 바로잡는 데 최선을 다할 겁니다. 진실의 파장 기사가 공개된 직후 도시 전체가 충격에 휩싸였다. 수십 년 전 병원에서 발생한 입양 스캔들은 많은 여성들에게 트라우마로 남아있었다. 그중 몇몇은 방송 이후 용기를 내어 자신의 이야기를 밝히기 시작했다. 그러나 폭로와 함께 위협도 커졌다. 민재는 신문사에서 기자들에게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한 세력과 맞서고 있는 것 같아요. 민재는 순자에게 말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녀가 단호히 대답했다. 위협은 분명했다. 불법 입양 사건이 드러난 이후 민재와 순자는 그들이 맞서고 있는 사람들이 단순히 과거를 은폐하려는 수준을 넘어 어떤 수단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지만 두 사람은 물러서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민재는 아버지가 남긴 모든 문서와 자료를 경찰서로 가져갔다. 그것들은 입양 기록, 가짜 서명, 그리고 여러 사진과 편지가 포함된 상자였다. 이건 더 이상 개인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는 경찰서장에게 말했다. 여기엔 수십 년 동안 벌어진 조직적인 범죄의 증거가 있습니다. 보호가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경찰은 그의 진지함에 공감하며 즉시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위협의 고조 이틀 뒤, 민재는 사무실에서 새롭게 발견한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다. 늦은 밤, 창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밖으로 나가자 그의 차 타이어가 칼로 찢겨 있었다. 그는 주위를 살피다가 두 명의 낯선 남자에게 제압당했다. 네가 그만두지 않으면 끝은 뻔하다. 한 남자가 낮게 으르렁거렸다. 민재는 저항하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그 순간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리자 그들은 황급히 도망쳤다. 다음 날 아침 민재는 순자에게 전날 밤 일을 설명하며 말했다. 이제 이들은 겁에 질렸어요. 그리고 그만큼 위험해졌습니다. 하지만 끝을 봐야죠. 순자는 그의 결단력에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이유를 잊지 말아요. 다른 어머니들에게도 진실을 알려줘야 하니까요. 진실의 열쇠 며칠 후 민재는 기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우리가 큰 것을 발견했어요. 기자가 말했다. 네 아버지와 가까웠던 은퇴한 판사가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그는 입양 기록을 조작하고 법적 허점을 악용해 모든 과정을 합법처럼 보이게 했어요. 민재와 순자는 경찰과 함께 판사를 추적했다. 판사는 초기에는 범죄를 부인했지만 압박이 계속되자 결국 다른 주요 공범들의 이름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중에는 여전히 활동 중인 의사, 변호사, 심지어 정치인도 있었다. 이 사건은 곧 국가적인 이슈로 부상했다. 순자와 민재의 인터뷰와 사건 내용이 모든 뉴스 채널에 보도되자 피해를 당한 다른 어머니들도 용기를 내어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정의가 실현되다 범죄 조직의 규모가 드러나며 많은 사람들이 체포되었다. 병원의 원장, 판사 그리고 공범으로 밝혀진 주요 인사들은 모두 법정에 서게 되었다. 하지만 정의가 실현된 기쁨에도 불구하고 순자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아이를 잃었던 그 수십 년간의 고통은 아무리 정의가 이루어져도 완전히 지울 수 없는 것이었다. 새로운 시작 몇 달 후 순자의 삶은 눈에 띄게 달라졌다. 그녀는 민재와 더욱 가까워졌고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다. 어느 늦은 오후 민재는 순자의 집을 방문했다. 간단한 저녁을 함께 먹으며 그는 말했다. 우리가 잃어버린 시간은 돌이킬 수 없겠죠. 하지만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순자는 그의 말을 들으며 미소 지었다. 눈에는 감사의 눈물이 고였다. 당신이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내겐 충분해요. 그게 모든 걸 보상해 줍니다. 민재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약속하듯 말했다. 당신과 함께한 이 시간이 제가 아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에요. 이제야 비로소 제가 누구인지 알게 된 것 같아요. 끝맺음 그들의 이야기는 정의와 상처, 그리고 희망이 어우러진 긴 여정이었다. 비록 과거는 지울 수 없지만 그들은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진실은 그들을 아프게 했지만 동시에 치유와 연결을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서로의 삶 속에서 잃어버린 시간을 채우기 시작.